줬어요. 이게 기법이 제가 또 이게 준비한 게 일단은 이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내일 대략적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 방송에 나가서 올해 22년 너무 부침이 컸었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올해 되돌아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거시적 경제 흐름도 그렇고 미국의 유동성 그리고 러우 전쟁 여러 가지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부침이 있는 시장이었고 개인 투자자 포트에 지금 마이너스 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거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 걸로 이제 자책하시거나 너무 기죽지 마시고 충분히 23년도에는 우리가 22년도를 되돌이켜 봤을 때 좋은 경험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반전을 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서는 상단이 거의 어느 정도 정해졌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거고, 이제 역실적 장세 앞두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실적 호전주나 과대낙폭 성장주를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관점도 내일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저 올해 코스피가 1월 3일 개장을 해서 무려 이제 2,988에서 2,360. 일단은 올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직 뭐 조금 남았지만 12월까지 남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린 제가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제한적으로 될 것이고, 어제만 보더라도 지금 기사 타이틀이 어제 그 미국 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밀렸었고, 제가 장 전에 시황으로 말씀드린 내용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이제 나스닥이 3% 이상 밀리는 거 보고 약간의 공포심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 전에 말씀드렸죠. 공포심 느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코스닥이 조금 밀렸는데 0.73% 정도 밀렸고,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대비. 미국 시장 밀리면서 기사화된 게 거의 대부분 이제 파월의 발언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시장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견조했어요. 미국 시장 대비. 이제 23년도 마주하면서 역실적 장세를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너무 쉬운 관점이긴 해요. 기업들의 실적이 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 비용 올랐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인건비 올랐고, 또 원자재 가격 올랐고, 또 계속 말씀드린 환율 불안정해서 수출 무역 수지 적자 9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런 대다수의 그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 찍힐 텐데, 그게 역실적 장세죠. 역실적 장세. 그거는 정말로 쉬운 관점이에요. 역실적 호전주로 위주로 접근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제와 오늘 시장에 약간 지수는 밀렸어도 우리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죠. 오늘도 수익 실현한 유비케어 종목 나왔고, 그리고 승률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짚어드릴 게 금리 인상 마침표가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상이 뭐 5%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로 이제 시장은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끝나요. 내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언제쯤 나오는지에 따라서 V자 반등 이 시점이 정해질 텐데, 어쨌든 금리 인상 마침표 될 거고, 그때까지 이제 과대낙폭 성장주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고, 러우 종전 가능성 지금 2월인가요? 계속 이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과거 이제 전쟁들 돌이켜 봤을 때 평화 협정이나 종전 관련된 이슈에 임박해서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핵 얘기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죠, 당장은 보면. 근데 과거 경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내년이면 종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제 6개월 선행하니까 6개월 전에 접근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근데 또 알 수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그리고 2차 전지 올해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컸는데, 여기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 성장성이 확보된 섹터가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삼포엘도 그렇고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대장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기간 조정 중이고 가격 조정 중인데 저는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갈 때 이제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저점에 잘 잡으면 좋은 수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폐배터리,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방송에서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시장 예측하지 말자고 그랬죠. 지수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제 유튜브든 어디 방송을 보셔도 그렇고 자꾸 이제 지수 상하단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도 대략적으로는 이거 말씀드렸죠. 2200에서 2700에서 밴드권에서 제한된 모습, 이게 500포인트면 이게 예측이 아니에요. 그냥 예측이라고도 하긴 좀 뭐한 이 정도 위아래로 열려 있고 충분히 이 안에서,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 안에서만 움직여져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방송 기법 종목들 여기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때예요. 거의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고 이 구간부터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기법으로 어필을 했는데 보세요. 플레이드가 이제 시외에서 조금 더 올라서 한 6%대 5종목이었는데 플레이드 6%대 이제 시외 기준으로, 그리고 넥스트GB 15%, 신원종합개발 24%, 유비케어 8%, 대현미디어 저번 주에 했던 거죠. 7.69%. 이게 승률이 그 5종목에서 5종목이 다 최소 6% 이상은 줬어요. 이런 횡보장, 밴드권에서 움직이는 장에서도.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어떤 말씀인지 닿으세요? 시장이 부침이 있고 밴드권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하더라도 뭔가 수급을 포착하고 좋은 기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고, 승률도 지금처럼 100%는 안 되겠죠. 지금은 뭐 표본이 적다 보니까 5종목이 100%가 나은 상황이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8, 90% 유지하면 충분히 이제 수익 남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많이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 키워드 꼽은 게 아래 공포죠. 이자가 지금 당장 상단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금리 인상 스케줄이, 금리 인상 폭 축소는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이 올라간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스며들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이 이제 역실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우리 증시 제가 맨날 그 말씀드리는 주변 자금 고객 예탁금이 연초 71조 였다가 지금 46조대로 떨어진 부분, 3분의 1 나가셨다고 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손실을 보고 나가신 상황일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3분의 2가 남았고 진짜가 남은 시장이고 더 조금 이제 정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예적금은 10월에 46조 원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다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금융 장세 뒤에 역실적 장세이지만 금융 장세가 와요. 그러면 이때 이게 또 반대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고객 예탁금은 올라가고 예적금은 증가액은 낮아지고,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 해온 것처럼 지금 이 제한된 변동성에서도 그 코스닥 밴드권에서 움직일 때도 우리는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남기고, 이런 좋은 장이 오면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에서는 더 시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더 불려 나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측하려고 들지 말고 대응이 진짜 중요하고, 지수를 아무리 예측해봤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뭐 3천억, 5천억, 기관이 5천억 막 이렇게 공매도 치면 더 지수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예측하는 영역 아니에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트를 보면서 수급 쫓아가면서 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법 관련해서도 이거, 그리고 기법은 제가 이제 지금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같이 해주시는 분은 좀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기법으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주고 확률도 좋고, 당분간은 제가 이제 이 기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매매법도 있고 단기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법도 있고 한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46조밖에 안 남았다는 거, 고객 예탁금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을 쫓아야겠죠. 수급이 안 그래도 이제 그나마 포착된 이미 들어와 있는 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볼 확률이 커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기간 투자 개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같이 해주시면서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종목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
개걸음하는 모습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권사 리포트나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 이게 수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위 20종목 기사화 된 내용이에요. 20개 종목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이 종목 LIG, 넥스원이든 대덕전자든 해상TS 이런 1분기, 2분기 7종목밖에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적 욕구 충족하실 때는 참고하시되 실제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차라리 기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수익적인 측면에서 낫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